2021년 10월 모의고사 해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7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저와는 28번, 29번, 30번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8번입니다. 도형의 극한이 나왔고요. 보이면 쉬운 문제인데 뭐 글쎄요. 시험장에서 잘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원에 끼어 있는 모양들을 익숙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을 제외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삼각형만으로 구성이 된 게 최근 들어 있었나 모르겠네. 뭐 어쨌거나 28번 문제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각이 하나가 2등분 되어 있고요. 삼각형 ABC에서 지금 AB의 길이가 1, BC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E의 넓이를 F세타, 삼각형 여기 지금 알파벳을 제가 안 써놨네요. 자, 문제를 보고 적어놓으면은 여기가 지금 F고 여기 M이 되겠네요. 삼각형 CDF의 넓이를 G라 하자, G세타를 하자. 자, 그랬을 때 요 극한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객관식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요. 보시면 G세타랑 F세타를 어쨌거나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우선이니까 최대한 한번 표시를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가 세타고요. 어차피 내가 얘가 지금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요 길이만 알면은 F세타는 해결이 돼요. 그치? 자, 그런데 각의 2등분선이 보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알면 요 비율대로 얘도 쪼개지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요 길이를 알아야 되겠는데 문제에서 BC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을 때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AC 길이의 제곱, 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치? 제곱을 한 게 요 값이 되기 때문에 AC의 길이는 루트만 씌워주시면 돼요. 따라서 AC의 길이는 루트 5-4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미 값이 범상치가 않죠? 상당히 짜증이 나요. 어쨌거나 AC의 길이가 지금 현재 루트 5-4 코사인 세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비율대로 얘도 잘라질 거 아니야. 각의 2등분선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요 B2의 길이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B2의 길이는 공간이 작아서 따로 빼서 적겠습니다. 어쨌거나 요 2라는 길이를 요거 대 요거의 비율로 자른 것 중에 요거에 해당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2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5-4 코사인 세타 그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겠다. 됐지? 자, 그러면 F세타 해결이 됐어요. 됐고 G세타로 넘어가겠습니다. G세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 보시면은 요 M이 지금 중점이거든요. AC의 중점을 찍은 것이고 평행하게 그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평행하니까 D 역시 BC의 중점이 될 거예요. 그치? BC의 길이가 지금 2기 때문에 DC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하다 그랬어. 자,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도 세타가 되고요.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각을 알았고요. 한 변을 알았기 때문에 요 길이만 더 구하면은 G세타도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얘랑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요렇게 엇각이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 각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각이 되겠습니다. 됐니? 그러고 보니까 얘가 무슨 삼각형이더라? 2등변 삼각형이더라. 따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데 요 길이는 AC의 절반이기 때문에 요 길이도 AC의 절반이 될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은요. 당연히 닮음에 의해서 1의 절반이 되니까 2분의 1 요렇게 되겠죠? 좀 길이를 쓰기가 지저분하니까 바로 극한식에 집어넣으면서 한번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보시면 리미트 세타가 한없이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제곱에다가 자, F세타를 쓸 건데 F세타는 2분의 1 한 다음에 A, B에 해당하는 게 얘가 되니까 1 더하기 루트 5-4 코사인 세타 분의 1 에다가 끼인 각의 사인 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분의 G세타를 바로 적을게요. G세타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대로 대입을 하시게 되면 2분의 1 요만큼을 A로 보시게 되면 B가 얘가 되는데요. 요 길이에서 요 길이 빼는 거야. 자, 근데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5-4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거기서 2분의 1을 빼시게 되면 2로 통분하시면서 루트 5-4 코사인 세타에서 1을 뺀 게 되겠죠.
굉장히 합차 공식을 쓰기 좋은 구조예요. 그지? 어쨌거나 그러하고요. 사이에 끼인 각이 파이 빼기 세타이기 때문에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인 파이 빼기 세타나 사인 세타나 그게 그거니까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고요. 역시 2분의 1 약분이 가능하고요. 뭐 1은 있으나 마나니까 남은 거 가지고 극한식을 완성을 해볼게요. 자, 계산하시면 리미트 세타가 자, 플러스 빼겠습니다. 자, 0으로 갈 때 번분수를 그냥 계산하려고요. 여기 지금 요 가까이에 있는 게 누구 있니? 세타 제곱과 1과 2가 있네요. 요렇게 만나면서 2세타 제곱이 분모에 오게 되겠습니다. 2세타 제곱분의 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과 요만큼이 이제 멀리 있으니까 오게 되겠죠. 그지? 2세타 제곱이 아닌가요? 맞죠? 자, 그래서 루트 5-4 코사인 세타 플러스 1과 루트 5-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리미트 세타간 없이 0으로 갈 때 2세타 제곱분의 자, 위에 계산하시게 되면은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시니까 계산하시게 되면 4-4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 같아요. 4로 묶으시게 되면은 1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나요? 코사인 세타. 그죠? 요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계산 실수를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길이가 1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요만큼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2가 되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가 4 사인 4세타 제곱이 되시고요. 여기도 4가 되겠습니다. 얘기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찾았어. 어쨌거나 4가 약분되면서 세타 제곱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남으니까 정답은 2분의 1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28번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하고 시험장에서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바로 29번 넘어갈게요. 자, 29번 보시면 fx가 지금 sin ax예요. 자, 그랬을 때 가족권을 보니까 인테그랄 0부터 a분의 파이까지 이 sin ax를 적분하시게 되면은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단순 계산하시면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은 나에 있습니다. 자, 됐죠? t가 0에서 1 사이의 실수일 때 절대값 fx 플러스 t를 0에서부터 3파이까지 적분한 값과 절대값 fx 마이너스 t를 0에서 3파이까지 적분한 값이 같더라. 자,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a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족권은 단순히 계산으로 해결이 되니까 계산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sin ax를 적분하시게 되면은 a분의 1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코사인 ax가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a분의 1 밖에 쓰시고요. 그냥 코사인 ax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0부터 a분의 파이까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a랑 a분의 파이가 만나면 파이기 때문에 코사인 파이에서 코사인 0을 뺀 게 괄호에 들어올 텐데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니까 a분의 2가 되겠죠. 됐니? 결과적으로 가족권이 의미하는 거는 a분의 2가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인데 제가 2분의 파이라고 썼는데 파이가 맞나 모르겠네. 문제를 보시면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2분의 1보다 요렇게 이제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도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양수 조건이야. 그지? 자, 그러면은 둘 다 양수인 부등식인 경우에는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뒤집어지게 되겠습니다. 2분의 a와 2가 되고요. 다시 얘기해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a가 음수가 되면 안 되잖아. 왜? a가 음수가 되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자면은 a는 0과 4 사이에 실수가 가능하다. 라는 것까지 이제 가족권에서 얻어내실 수 있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시게 되면 지금 t가 0에서 1 사이래. 자, 그랬을 때 인테그랄 0부터 3파이까지 요함수와 요함수의 적분이 같다라는 거야.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fx를 t만큼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fx를 t만큼 내려서 지금 적분을 하신 거예요. 물론 절대값을 씌워서. 자, 그러면 대충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내가 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위에는 플러스 t의 절대값 씌운 거, 아래는 마이너스 t의 절대값 씌운 거.
fx가 sin ax인데 그냥 sin x 계열이니까 그냥 뭐 요렇게 그냥 생겼을 거 아니니, 그치? 내가 얘를 t만큼 올리게 되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치? 그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요, 요 아랫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됐지? 자, 그 다음에 fx에서 t를 빼시게 되면은 요 아래쪽에 이제 기준선이 그려지게 되면서 원래는 얘가 이런 식으로 갔다면 얘가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절대값을 씌우시게 되면 어쨌거나 아래쪽이 꺾어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요만큼이 올라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만큼이 올라오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니? 그러면서 다시 요렇게. 다시 얘기해서 얘가 지금 조금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선은 제가 딱 한 주기만 볼게요. 지금 한 주기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가 한 주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절대값을 씌운 걸 적분하시게 되면 어쨌거나 x축 윗부분의 넓이니까 요만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에다가 여기까지 추가가 됩니다. 요게 딱 한 주기예요. 됐지? 아래 함수에서 한 주기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낮은 언덕을 지나가고요. 높은 언덕을 지나갑니다. 여기까지가 딱 한 주기예요. 그지? 요렇게가 딱 한 주기인데 지금 여기까지니까 정확히는 여기를 딱 빼셔야 돼요. 요렇게 돼야 돼. 이해됐죠? 요렇게가 한 주기가 돼요. 자, 그러면 위랑 아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요렇게 면적이 결국은 얘랑 똑같은 면적이 되시는 거고요. 요 언덕은 얘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삐져나온 부분은 처음에 얘랑 똑같은 거야. 다시 얘기해서 한 주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면적이 같은 적이 없다가 정확히 딱 한 주기가 되게 되면은 위랑 아래의 면적이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다시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얘랑 얘를 적분했을 때 0부터 3파이까지 적분을 했을 때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는 아마 그 3파이라는 간격이 주기의 자연수배인가 보다. 왜냐하면은 딱 한 주기가 갔을 때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두 주기가 가도 똑같을 것이고 3주기가 가도 똑같을 것이고 n 주기가 가도 적분을 하면 면적은 같겠죠. 그 얘기는 0부터 3파이까지 요 간격이 주기의 n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요 sin ax의 주기는 얼마예요? 주기는 절대값 a분의 2파이가 되는 건데 어차피 가족권에서 a가 양수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절대값을 굳이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a분의 2파이로 보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0부터 3파이까지 적분을 했을 때 같다는 얘기는 a분의 2파이의 자연수배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3파이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 뭐예요? a랑 3파이 위치를 바꿔봐. 그럼 3파이분의 2파이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분의 2n이 a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런데 a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자연수 n은 한정이 되겠죠? 가능한 a를 바로 써볼게요. 자, 3분의 하신 다음에 n에 1 들어오게 되면 a는 3분의 2가 되고요. n에 2 들어오면 3분의 4가 되고요. 3분의 6, 3분의 8, 3분의 10, 3분의 12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딱 이때가 딱 a가 4가 되는 시점이고요. 더 넘어가게 되면 a가 요 범위를 지나가게 돼요. 됐지? 따라서 요 아이들을 모두 더해 주시게 되면은 a 값들의 합이 되겠죠. 요렇게도 14, 요렇게도 14, 요렇게도 14. 그 아이를 3으로 나누니까 정답은 14가 되겠습니다. 됐지? 굉장히 문제가 좋아요. 처음에 이제 나조건을 너무 수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시험장에서 좀 당황을 했을 수가 있는데 그냥 그래프로 잘 때려 맞춘 친구들은 금방 풀고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30번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 30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AB가 양수고요. 자,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분의 ax 세제곱 더하기 bx다. 자, f'x는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gx가 fx 마이너스 f 인버스 x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차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은요. f'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얘의 도함수를 구해보시게 되면 얘는 0보다 크기만 하거나 작기만 할 거예요. 그치? 사실 조금 감이 와. 왜 그러냐면은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마이너스를 제외한 이 부분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땐 감소하는 양상을 띠겠죠. 감소함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hx가 g합성 fx고요. 자, 그랬을 때 가나 조건 g2와 h0이 같다. 나 조건을 보니까 g'2와 마이너스 5배의 h'2가 같다. 저 두 조건에서 아마 식이 나오겠죠. 지금 모르는 문자가 a, b 두 개이기 때문에 식도 두 개가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가나 조건을 잘 분석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숨어있는 조건들이 많아가지고 애를 먹었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선 더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보시면 요 fx가 형태를 보세요. 지금 분수꼴인데요. 분모 같은 경우에는 우함수예요. 짝수차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분자는 기함수입니다. 홀수차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함수분의 기함수는 기본적으로 기함수예요. 그 얘기는 0,0을 지난다는 뜻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목셈미분 해야 돼. 귀찮긴 하지만 하셔야 돼요. 어쨌든 마이너스 쓰시고 분모에 제곱하신 다음에 자, 분자 먼저 미분하시고 자, 3ax제곱 더하기 b에다가 자, 분모를 그대로 올립니다.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이번에는 분자를 그대로 쓰시고 분모는 미분을 해서 올리시면 돼요. 2x 됐니?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쓰시고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분자 같은 경우에는 3ax 4제곱에서 2ax 4제곱을 빼니까 ax 4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a 플러스 bx 제곱에서 요 2bx 제곱을 빼니까 어떻게 되니? 계산이 안 되네. 3a 마이너스 b의 x제곱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부호를 따져볼까? 우선은 분모는 명백하게 양수가 되고요. 여기 지금 음수, 마이너스 부호가 있고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4차항과 2차항과 0차항 즉 짝수차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얘는 y축의 정확히 대칭인 w 모양일 가능성이 크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0이 되게 되면은 어쨌거나 W 모양이라고 했을 때 지금 X에 0을 집어넣게 되면 함수값 B가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X축 위에 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분자는 항상 양수가 돼요. 그럼 이 도함수는 전체적으로 항상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감소함수다. 즉 fx가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함수면서 감소함수구나. 사실은 여기서 좀 뭘 좀 아셨으면 좋겠냐면은 기함수면서 감소함수면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0,0을 지나는 감소함수예요. 따라서 대충 뭐 이런 모양이라고 해봅시다. 이런 모양. 자, 그럼 역함수를 그려보게 되면은 역함수는 y는 x대칭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렇게 오게 되고요. 이 모양이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럼 교점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교점들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 직선이 뭐가 될까요? y는 마이너스 x가 돼요. 사실은 이 문제는 요거를 좀 알아야 쉽게 푸실 수 있어요. 물론 몰라도 유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면 빠르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문제 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우선은 함수에 대한 분석은 끝났어요. 요거를 아는 게 좀 어려워. 요 아이들을. 됐죠? 자, 가조건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조건을 보니까 G2와 H0이 똑같다라고 되어 있네. 그대로 대입을 해보죠. 뭐. 자, G2는요. F2 마이너스 F 인버스 2가 되고요. 자, H0은 자, 여기 0을 집어넣겠습니다. GF0이에요. 자, 그런데 F0이 얼마라고? 0이라고. F0이 0이야. 그럼 G0이죠. 근데 G0은요. F0 빼기 F 인버스 0인데 이제 기함수기 때문에 0,0을 지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F0이 0이란 얘기예요. 인버스를 붙여도 F 인버스 0은 0이죠. 따라서 G0은 0이 되겠습니다. 0 빼기 0이 되기 때문에. 됐니? 다시 얘기해서 F2와 F 인버스 2는 같다. 그 같은 값을 P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되니? 뺐을 때 0이기 때문에 둘이 같은 값을 지닌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사실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는 결과적으로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했더니 그 교점이 2,p라는 거거든. 근데 내가 뭐라 그랬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랬죠? 따라서 p는 자동으로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야. 요거를 알면 문제가 한결 쉬워진다고요. 자, 그런데 요거를 모른다 하더라도 못 푸는 건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자, 무슨 얘기냐? 요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모른다 생각하고 P라고 할게, P. 자, 그러면 어쨌거나 2,P가 fx 위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2,P가 대충 여기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f 인버스 2도 P기 때문에 인버스를 떼면 P, 2가 fx 위에 있어요. 근데 P, 2는 2,P를 y는 x 대칭시킨 것이기 때문에 y는 x 대칭을 시키게 되면 한 요쯤에 존재한다라고 해봅시다. 됐죠? 얘가 지금 P, 2가 돼. 자, 그런데 기함수잖아. 자,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2,P가 함수 위에 있다면 그 i를 원점 대칭시키면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따라서 요 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 얘도 반드시 함수 위에 존재를 해요. fx 위에. 자, 그러면 모순이 생겨. 왜냐? 만약에 p가 요 마이너스 2가 안 된다면요. 요 점과 요 점이 분리가 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요 형태랑 요 형태를 잘 보세요. P, 2를 위치를 뒤바꾼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가 돼. 요 둘의 관계는요. 기본적으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게 되면은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니까요. 자, 그런데 얘네가 분리가 되면 모순이에요. 자, 왜 그러냐? fx가 무슨 함수기 때문에, 감소함수기 때문에 이 두 점이 fx 위에 존재한다면 x가 증가할 때 y가 떨어지지 않고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모순이 되죠. 따라서 이 두 점이 분리가 되면 안 되고 하나로 합쳐져야 돼. 즉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되면 모순이 없어. 분리가 되면 무조건 모순이 있다라는 거야. 됐지? 어쨌거나 그래서 F2와 F 인버스 2는 둘 다 마이너스 2로 같다라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가조건에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을 볼게요. G'2랑 마이너스 5배의 H'2가 같대. G'2 그냥 쓰시고요. 원래는 뭐 각각 미분하시면 되지만 이따 필요할 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배의 H'2는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자, 마이너스 5배의 H'2는 G'(F2)에다가 F'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F2가 얼마라 그랬지? F2가 마이너스 2라 그랬습니다. 그럼 F2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G'2는 마이너스 5배의 G'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F'2 이렇게 되겠네. 됐니?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 G' 마이너스 2인데 GX 잠깐만 봐봐. 지금 GX는 FX랑 F 인버스 X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상식적으로 fx가 기함수면 f 인버스 x도 기함수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기함수 빼기 기함수기 때문에 gx 당연히 기함수야. 자, 기함수의 특징은 뭐니? 자, 기함수의 특징은 g'2나 g'-2나 같다라는 게 특징이지. 왜냐?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니? 따라서 요 값이나 같은 값이야. 지울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F'2가 얼마가 돼야 맞아?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어야 맞겠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F'이가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아까 F2가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2라 그랬어. 요거 연립하면 끝나겠네요. 이제 계산만 남았어. 됐죠? F2는 저기 대입하세요. 자,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X에 2 대입하니까 8A 더하기 2B가 되나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자,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하시게 되면은 8A 더하기 2B가 10이 되기 때문에 자, 2로 약분합시다. 자, 약분하시면은 4A 더하기 B는 5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F'2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걸 좀 이용할 건데 요거 도함수 구해두길 잘했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합시다. F'2니까요. 2의 제곱에 1 더하면 5고요. 그거 제곱하니까 25야. 따라서 25분의 마이너스 빼먹지 마시고 x에 2 대입하니까 16a 더하기 3a 빼기 b에 2의 제곱 4가 되겠죠. 플러스 b.
얘가 결국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지우시고요. 5에서 5배야 25가 될 거 아니야? 1에서 5배를 하게 되면 요만큼이 5라는 거야. 됐니? 따라서 16A에서 12A를 더하시게 되면은 28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에서 B를 더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3B가 되는데 얘가 지금 현재 5라는 거야. 됐죠?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머릿속으로 연립합시다. 위에 거에 곱하기 3을 할게. 그럼 3B가 되잖아. 그치? 더할 거야. 12A에 28A 더하시게 되면은 40A가 되죠. 자, 그 다음에 3B와 마이너스 3B는 약분. 사라지고요. 약분이 아니라 소거가 돼요. 15에다가 5를 더하시니까 20이 되겠습니다. A 나왔네. 자, A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죠? A가 2분의 1이면은 4A가 얼마가 돼?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B가 얼마가 될까요? 3이 되겠죠. 따라서 문제는 B-A의 4배를 하는 게 답이기 때문에 3에서 2분의 1 빼시면 2분의 5가 되고요. 그 2분의 5의 4배를 하니까 정답이 얼마가 될까요?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10. 됐지? 문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조잡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기함수이고 감수함수이고 이런 좀 숨어있는 조건들을 찾는 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좀 평정심을 갖고 봐야 이런 게 잘 보이는데 실제 시험 볼 땐 그렇게 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아무래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시간이 모자라서 30번까지 가지 못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미적분 1컷이 점수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73.4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어쨌거나 뭐 지나간 시험이고요. 남은 한 달 동안 잘 공부하셔가지고 수능 때 반드시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만 해설 강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